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그 중에서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부터 천천히 사시고, 지난번 오셔서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네. 좋게 보신다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한 건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그림은 뭐 작년 11월 달부터 전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분기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1분기 저점권에서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을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이 그림을 바꿀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익 증가를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선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최근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 레저도 조금 불안하고,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얘네들은 모멘텀은 강하지만 아직까지 시적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거고, 운송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가장 좋지만 이게 더 좋아지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인터넷, 에너지, IT 가전, 반도체, 건설, IT 하드웨어, 자동차, 기계, 이 정도 실적이 이 정도 업종들이 좀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반면에 그동안 지난달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화학, 증권, 철강, 보험, 비철목재는 아주 여전히 전년 대비 역성장이다 라고 본다면 요 업종들을 가지고 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을 가장 좋게 보느냐. 올해 하반기 실적이 작년 고점을 넘어서고요. 2차 전지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쭉쭉 이 뻗어나가고 있어서 다른 업종들과 좀 이익 흐름들의 그림이 좀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최선호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 삼성전자 1사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잘 나왔죠. 네, 주가는 안 잘 나왔죠. 주가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죠. 얘들 중국 변수 때문이에요. 중국 변수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는 시점이 좀 지연될 거다. 거기다가 중국 쪽 IT 수요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걱정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들으면서 작년 고점을 넘어섰고요. 자, 주가가 지금 6만 원 후반대라고 본다면, 11만 원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보다 이익 레벨이 작년보다 고점을 넘어선다면 주가는 여기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실적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수급 불안이 좀 더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떤 가이던스, 전망치를 제시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가 레벨도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는 한번 변하려고 으라차 했다가 전고점에 뚝 맞고서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고 상승한 거의 절반을 되돌렸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모아 나가셔도 된다. 만약에 100에 샀다면 103으로 떨어졌으면 더 사고, 105로 떨어졌으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요? 네, 저는 지금 살 때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바닥권에서 작년 10월 달부터 박스권 등락만 이어가고 있는데 좀 약간의 언더슈팅이 있다가 확 튀었어요. 오늘도 좀 올라갈 텐데 확 튀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또 한번 내려올 거거든요. 이게 폭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는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실적이 쭉쭉 갑니다. 그냥 인터넷도 쭉쭉 가고.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얘는 성장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일 때 성장주는 안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은 대부분 선반영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여기서 더 대폭등을 할까요? 아니면 진정될까요? 근데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사는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거의 40%포인트씩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0년 3월달 이후 형성된 상승 추세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본다면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2차 전지와 인터넷 업종들이 주도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게 저점권, 지지권에 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성장, 실적이 높아지는, 업황이 좋아지는 것을 제대로 평가해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주가는 이제부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살려나갈
반영해 나갈 그림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넷은 이미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2차 전지는 최근 너무 많이 튀었거든요. 2차 전지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했어요.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렸던 것도 있고 수급 때문에도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편입이나 신규 상장이나 이런 이슈들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조금 기다렸다 사자.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고 전 고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렸다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 테니까 인터넷은 지금부터 사도 되는 가격대로 왔는데 2차 전지는 좀 기다렸다 사자. 즉 요 4개 업종만 놓고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접근해도 되는 건 반도체하고 인터넷. 조금은 매수 타임이 늦추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씩 담을 것은 자동차와 2차 전지. 이렇게 구분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가 이제 반도체와 인터넷은 지금 담아야 지금 담으면 된다. 나머지 네. 두 개는 이제 나중이라면 그럼 여기서도 대형주와 소형주들 있잖아요. 중소형주들. 네. 각 이제 섹터별로 어디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춰야 될까요? 반도체는 저는 4개 업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있습니다. 4개는요? 4개는. 전부 다. 네. 왜냐면 최근 중소형주가 굉장히 뜨거운 건 맞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뜨겁고 굉장히 강하게 흘러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좀 정점권,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를 보면 더 올라가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왔던 게 좀 슬로해지면서 이 슬로해진다는 의미는 거꾸로 코스피와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국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코스피가 2850을 가는 과정에서는 대형주가 진짜 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다음 스텝에서 올라갈 때도 대형주가 좀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대형주냐?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점차 줄여갈 거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신뢰가 높지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가치성이 좀 떨어지는 중소형주가 확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에 대한 비중,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 각 업종별로 1, 2위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마스크를 6월인가 뭐 7월 달부터 그때는 벗는 거를 벗는다. 검토한다. 뭐 이것도 있고요. 네. 거리두기는 이제 거의 다 해제됐죠. 네. 네.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간 제한 다 풀렸고. 근데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확진자 수가 한 4월 초 3월 말부터 이렇게 좀 꺾였어요. 네. 확진자 수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12월, 1월부터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할 때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런 업종들, 미디어 교육, 그리고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호텔 레저 얘네들이 이상하게 확진자 수 꺾였는데 더 세게 못 가고 있어요. 오늘은 뭐 위드 코로나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반등이 세게 나오곤 있지만 지금까지 쫙 올라왔던 그림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확진자 수가 대폭증을 하는 과정에서 위드 코로나가 될 거야. 미국을 보면 유럽을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어 라는 것들로 기대감을 선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진짜 좋아지는 게 뭐야? 라면서 이렇게 또 현미경을 이렇게 갖고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화장품 의류 중에 화장품은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화장품은 좀 반등시 매도 비중을 줄이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반등할 때 좀 비중을 줄이자. 의류는 뭐 최근 한번 급반등을 하기도 하긴 했는데 의류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병목 현상이 좀 풀리게 되면 또 한 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류는 좀 괜찮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하고 소매는 미디어 교육은 쭉 뻗어갑니다.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들이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불안해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최근 여러 드라마들이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핫한 이슈들을 끌고 있죠. 이런 트렌드라면은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조금은 더 믿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유통이나 국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2019년 실적을 넘어서고 작년 실적까지 넘어서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면 그동안에는 여러 종목들을 펼쳤다면 지금은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그리고 의류 쪽으로 좀 압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텔 레저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흑자 전환, 적자였던 게 흑자로 바뀌는 건 맞는데 원래 저희가 11월 달에는 호텔 레저도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2022년에는 실적 확 올라와서 2019년 실적을 넘어설 거야 라는 전망이 들어왔다가 지금 반토막도 안 되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 레벨을 뛰어넘는 그림은 나오기 어렵다, 주가가. 그래서 반등한다면 좀 흘러내릴 수 있어서 조금은 비중을 줄인다거나 비중을 더 들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용 바이오 쪽은 요즘 기사 보니까 마스크 벗으니까 이제 얼굴에 이제 뭐 미용 그쵸. 바이오 쪽이 막 뜨고 있다. 네. 기사 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까? 김 작가님은 네. 마스크 벗는다라고 해서 뭔가 더 새롭게 하시나요? 전 남자라서. 남자는 여자분들은 뭐 스킨, 그죠? 로션도 바르기 귀찮은 사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스킨하고 로션 합쳐져 있는 거 하나로 된 하나로 거. 돼 있는 거. 여자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장품이 먼저 그런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그걸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관심 있게 바라보되 얼마나 실적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지금 화장품에 대한 수요나 그 화장품 비중이 중국 쪽이 높은데 중국 쪽에서 경쟁력이 좀 계속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시크릿컬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시크릿컬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뭐 에너지도 실적이 좋다라고 그러고 운송도 실적이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하고 그림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에너지는 1분기에 삐쭉했다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 올라올 수는 있어도 좀 플랫한 그림이죠. 화학은 작년에 삐쭉했다가 계속 툭 레벨이 떨어져서 코로나19 이전 수준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요. 확 튀는 그림은 아니죠. 방향성 자체가. 철강도 삐쭉 올라갔다가 좀 레벨이 이때보다 2018년 19년보다 높긴 한데 플랫한 그림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죠. 그리고 운송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정점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둔화되는 그림이고 조선은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비철목재는 쭉 살살살살살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사자본재는 툭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업종들은 실적이 미디어 교육까지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림이거나 최소한 작년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산다면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클리컬 같은 경우는 이익 모멘텀이 강하다 하더라도 삐쭉 올라갔다 이렇게 둔화되거나 한 번만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로 온다고 한다면 이게 정작 주가 레벨을 올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거죠. 두 개는 또 좋게 보시네요. 건설하고 기계입니다. 네. 예를 들면 건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쪽에서도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지표들이 조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곧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그렇죠. 되죠. 최대 수혜주입니다. 부동산 쪽은. 그리고 또 기계도 실적이 쫙 올라갔다가 그 레벨을 좀 유지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 수준보다는 레벨이 높아졌고 과거 흐름보다는. 그리고 또 두 개는 실적 흐름들이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정부 정책 수혜주죠. 이제 5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아마 정책 드라이브가 좀 걸리겠죠. 실질적으로 정책이 정부가 장관들이 선정되고 임명되게 된다면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 방산 관련주. 네. 많은 분들이 탈원전 하면 탈원전이니까 좋아지겠지라기보다는 EU 쪽이나 글로벌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시각들이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원전도 좀 클린 에너지로 넣어볼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사는 북한과의 갈등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트렌드예요.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되고 진짜 전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군사력 증강, 군비 확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한국 방산업체들이 수출을 굉장히 잘했어요. 몇 조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있다고 본다면 유럽 쪽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종목들 거기다가 뭐 항공우주,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믹스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그 중에서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부터 천천히 사시고 2차전지하고 자동차는 좀 천천히 사시고 정책 수혜주의자 시크릿컬 내에서 정책 수혜주의자 실적이 그래도 올라가는 그림으로 본다면 건설과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그리고 원전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 하반기까지 어쩌면은 내년까지도 시장을 조금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비중은 조금 줄였다 더 늘렸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아마 이 큰 틀을 가지고 하신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섹터가 사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 인터넷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면 아는 섹터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대형주는 또 시청자분들한테 더 잘하시는. 가까우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되게 오랜만에 조금 투자하기 쉬운 장이 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거 너무 맞아요. 높았죠. 네, 진짜 높았어요. 저도 세미나 자료가 점점점 늘어나서 제 파트만 지금 90페이지가 넘어요. 왜냐면은 이슈가 빵 터지고 해결이 되거나 완화되거나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빵 터지고 이렇게 멈춰있고 빵 터지고 멈춰있고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다뤄야 되는 이슈들이 계속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져온 자료가 처음에는 20, 30페이지였던 게 지금 40페이지가 넘어요. 정리하고 줄인다고 줄여서도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려운 숙제를 풀고 난 다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다음 웬만한 난이도의 수학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앞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중소형주 너무 뜨거운데 얘가 더 낫냐? 너무 뜨거우니까 좀 변화될 수 있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라는 그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본다면 저는 물가만 좀 잡히게 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지금까지 부정적 회로가 계속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랬는데, 물가만 좀 진정되게 되면, 이래서, 통화정책이 좀 완화되겠구나. 이래서 소비심이 살아나겠구나. 이래서 경기는 좀 좋아지겠구나. 라는 그림, 긍정의 시나리오, 긍정의 회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2분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자님과 오늘 또 이제 4월 중순에 촬영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5월 중순에 뵐 테니까요.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투자자들에게 잘하시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은 시장 흐름들이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감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은 불확실성 변수가 10가지긴 하더라도 무게감 자체는 1월보다 2월보다 3월보다 좀 가벼워진 것 같네. 그리고 호재는 별거 아니야 아유 뭐 이거 뭐 나중에 꺾이겠지, 더 안 좋아지겠지 라는 변수들을 하나둘씩 챙겨보신다면 이 무게감은 점점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이게 역전되는 시점이 저는 아마 5월달, 4월 말 5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그 전까지 잘 모아가신다면 한번 수익을 좀 짧게 보면 짧다고 보면 짧다, 길다 보면 긴 시간 동안 아마 최소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때 기회를 좀 잘 활용하시면, 특히 시장이 뭐 급락을 한다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2650, 2600선을 이탈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이경민 팀장 틀렸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경민 팀장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대로 더 사야 된다고 했구나. 그러면은 거꾸로 불확실성 변수들이 가격으로 더 빨리 반영됐으니까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하는 시점도 빨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제가 서두에 처음에 1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그거를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그림으로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네네네. 이 무게가 저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호재, 악재, 무게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악재 시간을 이렇게 악재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시간을 두고 가격 조정을 거치면 거치는 만큼 악재의 무게감은 줄어들고, 호재는 무게감을 하나둘씩 높여가는데 이렇게 딱 역전되는 시간이 5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불안한 만큼 더 사자. 공포스러울수록 더 담자. 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뒤에나 3주 뒤에 나올 수 있겠는데, 그때까지 제가 스탠스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때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코멘트를 드리니까, 그때 들어와서 이경민 팀장이 뭐라고 하나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얘 아직 스탠스가 유지되는구나.
전에 와서 말했던 것보다 좀 지연됐는데 좀 빨리 사라 그러는데 이런 짧은 타이밍까지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텔레그램 채널은 이제 대신 스테이지이고요. 그 제가 고정 댓글 해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